어땠어, 대호야? 이 주간 그 수학학년 이 주간 삶이 어땠어? 좋았죠. 좋았어? 그래서 좀 학원 좀 알아봤었고 아니요. 그냥 생으로 인생 쉽다 그치? 되게 고생했고요. 자, 복귀했으니까 또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어제 보내준 영상 봤어? 멘치타 앞부분만 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은 자, 집합이라는 거를 진행했었어. 자, 그러면 자, 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었어? 하나하나 설명을 듣던가 그냥 문제를 계속 풀던가. 문제 풀 거면 그냥 안 듣고 가셔도 돼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떠들 건데 너는 풀고 있으니까. 자, 볼게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서 내가 어떤 모임이라고 했었죠? 자, 이 집합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원소라고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떠한 모임이 있으면 그 안에 구성원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아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자, 어떤 대문자 알파벳을 써주고 중괄호 안에 우리가 원소를 쓰는 식으로 우리가 뭐를 집합을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말로 할게요. 그냥 쓸게요. 자, 첫 번째 말 그대로 원소를 나누는 원소 나열법 생각하자. 자, 두 번째는 뭐야? 조건 제시법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을 통해서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맞습니까? 자,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던 거는 차라리 굳이 고르자면 조건 제시법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도 자, 우리가 원소를 찾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식이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다 달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이어도 조건 제시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집합의 종류야. 자, 태호야, 집합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안 봤네요. 자, 유한 집합하고요. 자, 무한 집합 있다고 했었죠. 자, 태호야 하나 더 있어. 뭘까? 근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유한집합 안에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공집합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는 누구야? 동그라미하고 슬래시 하면 된다고 했죠. 유일하게 공집합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했던 건 뭐야? 자, 우리가 집합의 개수에 따라 집합을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냐? 자, n하고 가로하고 이 안에 집합 기호를 쓰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다? 집합 A의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했었어요. 그치? 그런데 추가적으로 중간에 뭘 배웠었냐? 이런 거 배웠죠. 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배웠죠. 자, 요 새끼랑 요 새끼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많이? 자, 어떠한 원소가 집합 안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구분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가지고 자, 4라고 하는 게 A에 들어가 있냐? 그럼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자, C라고 하는 게 A 안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삼지창으로 나타내서 원소라는 표시를 했었죠. 맞아요? 여기까지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 몇 번까지 진행했죠? 4번인가 5번까지 진행했었어.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볼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책 페이지 기준으로 그대로 64쪽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자, 부분집합이라는 걸 할 겁니다. 부분집합. 자, 그럼 너네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합 안에 소속돼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단어에서 느껴지죠. 맞습니까? 자, 그럼 부분집합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집합을 썼을 때 A랑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 안에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죠. 그치? 자, 이렇게 A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기호를 우리가 삼지창에서 가운데 빼서 이렇게 나타낼 거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다? 부분집합에 대한 관계다라고 정의를 할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럴 때 이 집합을 A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내 집합의 모든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를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내 모든 원소가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너네가 부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사실은 주어진 집합보다 작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똑같은 집합이어도 부분집합은 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똑같은 거 써볼게요.
자, 집합 A, 자, B, C 이렇게 써볼게요. 괜찮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죠? 내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부분집합이잖아, 그렇지? 그거는 꼭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같아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합을 만약에 뭐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봐봐. B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 그렇지? 괜찮아, 얘들아? 자, 그럼 이런 집합을 뭐라 그럴 거냐? 자,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A랑 B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런 관계가 돼요. 자, B라고 하는 거는 A의 부분집합도 될 수 있고, 자, 그다음 B라고 하고 A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B의 부분집합도 될 수 있는 거잖아, 태호야, 그렇지? 아니? 자, 이런 두 관계가 성립하면 A랑 B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집합을 뭐라고 하겠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여러분 책에 몇 번에 나와 있냐면 5-3번에 3번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부분집합을 조금 이어서 설명하자면, 자, 앞에 볼까요? 얘들아, 내가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1하고 2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이 녀석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해볼 거야. 괜찮아? 자, 직접 찾아볼게. 태호 괜찮아? 자, 그럼 물어보자. 자, 내가 이렇게 원소 1을 썼어. 부분집합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썼어. 2를 썼어. 재성아, 부분집합 될 수 있어, 없어? 혹시 뭐 언어를 잃었어?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하고 2를 썼어. 얘도 포함돼, 안 돼? 포함되죠, 그치? 자, 그러면 결국은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포함되고요. 자, 두 개만 있어도 포함되고요. 자, 그리고 둘 다 포함돼도 다 되죠, 그쵸? 많이? 자기 자신도 되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소가 없는 공집합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오셨어요? 자, 첫 번째.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찾을 건데 원소가 없을 때 하나 있고요. 원소가 하나 있을 때가 두 개 있고요. 원소가 두 개 있을 때가 하나 있겠죠. 태호 괜찮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부분집합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야? 공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될 수 있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가 될 수 있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공집합을 앞에다가 쓰고 밑줄을 하나 칠 건데, 자, 제가 지금 네 가지의 부분집합을 찾았잖아요, 그치? 자, 그 중에서 자기 자신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할래. 이래니?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누구 빼고? 나 자신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 태호 괜찮니? 자, 그래서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 자, 책에 이미 공식 나와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A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그러면 민혁아, 원소가 몇 개 있다고 가정해 볼까? 세 개? 하나 더 추가할까? 몇 개라고 할까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할까? 몇 개가 될까? 5개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거 원소 나열법 했을 때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순서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치? 1, 2, 3, 4, 5라고 하던 3, 4, 5, 1, 2라고 하던 상관없지, 그치? 맞니? 그럼 내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P라고 해서 찾아볼 건데, 자, 그럼 여기 안에는 최대 원소가 5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자,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맞니?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 2가지 존재하죠. 요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원소도 P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또 2가지가 있네. 그럼 3도 몇 가지야? 2가지가 있고 4도 몇 가지야? 2가지가 있고 5도 몇 가지야? 2가지가 있죠,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부분집합을 결정하기 위해선 이 녀석의 2가지 중 하나, 2가지 중 하나, 둘, 2가지 중 하나가 다 선택돼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거를 다 곱하게 되면 2의 몇 제곱이 되겠어? 2의 5제곱이 되겠죠. 이게 우리 뭐라고 하겠다?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첫 번째,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2의 n제곱이라고 정의하겠다. 이해되니? 그때 이 n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볼게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 자, 두 번째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재성아, 진부분 집합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 제외하고 전부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부분집합의 개수 이 n제곱은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누구를 제외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포함하잖아, 그치? 맞아? 그럼 2의 n제곱이라는 거에서 몇 개 빼면 돼? 한 개를 빼면 그게 무조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미포함할 때 계속해도 될까요? 자, 그럼 내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지금 이 1, 2, 3, 4, 5를 기준으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이렇게 정해볼게. 1은 필요 없어, 3도 필요 없어 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야. 필요 없다며. 부분집합이 될 수 있냐 없냐 두 가지라고 했었잖아 아까, 그치? 근데 얘는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정이 난 거잖아,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그럼 3도 마찬가지야. 너 포함 안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물어볼게. 태호야, 나는 무조건 얘를 포함하고 싶어. 무조건 얘를 포함해도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얘는 무슨 의미야?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걸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고, 얘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2하고 4는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두 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5개를 곱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니? 그럼 우리가 얘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잘 봐. 자, 2의 원래 5제곱인데 봐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는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맞니?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건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죠. 이거를 지수에서 뺀 다음에 거듭 제곱하면 결국 뭐가 된다?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태우 괜찮아? 안 보고 머리 긁적긁적 하던데? 이 새끼 이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구나.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자, 2에 n제곱이 있는데 결국은, 자, 특정 개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를 내가 k개라고 가정하고요. 특정 개수를 포함하는 걸 내가 만약에 n개라고 하면, l개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수에서 그냥 l개 빼고요. 그 다음 지수에서 k개 빼서 거듭 제곱하면 끝난다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포함한다고 더하는 거 아니고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빼는 겁니다. 알겠지? 무조건 그냥 빼는 거야. 포함하든 포함 안 하든 무조건 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뭐냐면요, 자, 봐봐. 자, 내가 이 5개에서 뭘 찾을 거냐면 이번에 이렇게 찾아볼게. 이렇게 부분집합 중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순열과 조합입니다. 알겠죠? 자, 집중. 원소 몇 개 있어? 5개 있어. 내가 부분집합을 선택해서 원소를 고를 건데 이 5개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고르면 되죠. 맞아요? 2개를 선택하면 되죠. 자, 그럼 2개를 선택해서 원소를 나열해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나열할 필요 없죠. 예를 들면 민혁이가 내가 이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1, 5를 뽑았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집합을 나타낼 때 1, 5라고 하던 5, 1이라고 하던 둘은 똑같은 원소잖아. 집합이잖아. 그치? 맞니? 그럼 결국은 내가 특정 부분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뽑으면 돼요. 이해됐니? 그럼 결국 몇 개야? 얘들아, 5C가 몇이야? 10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은 총 10개라는 거야. 민영이 괜찮아? 그럼 실제로 해볼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민영이 괜찮아?
자, 그럼 이번엔 두 개가 아니야. 한 네 개로, 한 개라고 하죠, 한 개. 그럼 당연히 옷이 몇이 되겠어? 1이 되니까 몇 개 돼? 5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뽑거나 얘를 뽑거나 5개가 되겠죠. 다들 괜찮아요? 요거까지 기억하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이미 순열과 조합을 배웠으니까. 알겠죠? 우리가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순열과 조합이 공통수학 2 마지막에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집합 문제를 풀 때 이게 추가적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미 1학기 때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지금 집합을 다시 배우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농후합니다. 알겠죠? 민영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물론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는 것보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개수 구하는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뭐야? 경우의 수 베이스입니다.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진도 자체는 금방 끝나.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집합의 연산이 어려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합은 그냥 할만해.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쵸?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필기한 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얘들아, 혹시 대수했던 것처럼 공통수학 2도 내가 개념 노트 줘요? 그냥 라면 받침대로 쓰겠지, 그치? 필요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뽑아줄게. 너도 뽑아줄게. 내가 이니까 뽑아줘야지. 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개념부터 드린 거 있잖아요, 됐을 때 내가 그걸 보고서 하진 않아, 솔직히.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내가 한번 개념 정리해보자라고 한번 해본 거라서. 그러니까 너는 나 수업하고 싶은데 민혁이 오늘 진도 다 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래 여기 학원 오늘 진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정선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보고 싶대. 그만하시죠 이제. 많이 했다. 쌤 수업해요. 이거 무서운 얘기 해야 되는데? 지현쌤이 말해줬어. 공부하고 싶었는데 너 근데 들었어? 계속 할수 고3들 있게 고단하기 싫어가지고 시구했다고. 얘는 돌아가요. 우리 학원의 슬픈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다시 컴퓨터 다 꺼졌네. 위험한데. 작업 중이었어. 자, 좀 기다릴게요. 에어컨도 꺼져. 이 새끼 제일 중요한 당장 파워 냉방으로 틀어. 18도 냉방 아주 좋아. 여기 가자. 자, 켜집니까? 초록색 불, 파란색 불 들어왔어? 네. 좋아요. 깜빡깜빡. 정신 나갔네 이제. 연결이 안 된 거 아니야? 연결은 켜고 나서 하면 돼. 빨리 켜져라. 지금 수업 제대로 안 해도 튀어 나간단 말이야. 또 실망해서 또 나간단 말이야. 나는 서울에서. 자, 시작할게요. 다시. 그래도 행복했어, 태호야? 한 10일 됐더라고. 한 10일. 뭐야? 왜? 가끔씩 송곳이. 누가? 여기? 락갱이라고. 왜 안 되지? 나 수업하고 싶은데. 쌤. 응? 근데 왜 집합은 대괄호, 아니 중괄호예요? 대항으로 많이.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 A, B 포함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거 구분 잘하자. 얘들아, 요 녀석은 원소랑 뭐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집합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얘는 누구랑 집합하고 집합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대상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봐봐. 자, A랑 B를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맞습니까? A의 원소를 B가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겠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명시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냥 어떻게 돼? A라는 거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은채한테 물어볼게. 은채야, 4의 양의 배수가 커, 8의 양의 배수가 커? 여기서 8의 양의 배수가 크다라고 하면 되게 서운한 거야, 그치? 배수 관계에서는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하죠. 맞습니까? 4의 배수 안에 8의 배수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번에는 B보다는 A라는 게 더 크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거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도 가끔 실수하니까 늘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치? 실수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A, B, C에 뭐라고 돼 있어?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을 모두 구하라고 돼 있죠. 얘들아, 이거 문제를 조금 변형해 볼게. 그러니까 너네 이거 집합, 부분집합 찾는 거는 직접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문제를 자, 부분집합 중 개수를 구해, 개수. 개수를 구해보자 우리가. 아까 내가 개수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민혁아, 그럼 원소가 없는 건 무슨 집합밖에 없어?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그쵸? 얘들아, 원소가 3개인 거는 봐봐, 봐야지. 여기 있는 원소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3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30 몇이야?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뭘 풀어봐. 자, 원소가 2개인 거는 뭐야? 자, 전체 원소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치? 맞니? 자, 그 다음은 얘는 뭐야? 전체 원소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개수가 몇 개가 돼? 봐봐. 얘 하나가 되고요, 얘 3개가 되고요, 얘 3개가 되고요, 얘도 하나가 되니까 얘들아,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8개죠. 근데 그 8개라는 게 뭐야?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세제곱이 뭐야?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해되니?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 괜찮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TMI인데 얘 실제로 표현하게 되면은 3C 0이겠죠, 그치? 맞니? 그럼 잘 봐봐. 3C 0, 3C 1, 3C 2, 3C 3이죠. 근데 얘가 2의 세제곱하고 똑같았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NC 0부터 NC n까지 더하게 되면요, 이 새끼는 2의 n제곱하고 똑같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조합을 변형해서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알고 있으면 조금 좋은 상식 중 하나야. 괜찮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부분집합 찾는 건 여러분이. 자, 부분집합 모두 구하시오. 넘어가고요. 자, 이거 뭐야?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확인하라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이거 보도록 하자. 자, 1, 3, 5, 7이 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래요. 태호야, 2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 사랑합니다. 자, 지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래. 그럼 태호야, 2의 4제곱에서 몇만큼 빼야 돼? 1? 맞아? 맞아, 태호야? 맞아, 태호야? 맞아, 태호야, 이거? 자기 자신만 빼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어디다 빼야 돼? 밑에다 빼야겠죠, 그쵸?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의 4제곱인데 뭐라고 돼 있어? 자, 특정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져간다. 반드시 가져가는 것도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냥, 그치? 그럼 결국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기본 문제니까 사실 그렇죠. 어렵지 않겠죠, 그쵸? 네, 다들 고생했고요. 이건 여러분이 풀어서 숙제로 하는 걸로 하면 쓰레기가 되겠죠, 그쵸? 네. 이게 너 왜 끄덕거려? 너 집 가고 싶구나.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다 풀어주고 싶은데 지인쌤이 대표 문제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대표 문제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태호 삐쭉 나온 거 봐. 너 이 새끼 너 지인쌤네 가서 아무래도 좀 털려야겠어. 자, 보도록 합시다. 450번. 자, 다음과 같은 집합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기호 잘 봐야 돼. 얘는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원소랑 집합 비교하는 거야, 그치? 얘는 뭐랑 뭐랑? 집합하고 집합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뭐야? A라는 원소가 A 안에 들어가 있니? 네, 맞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볼게요. 봐봐. 니은. 내가 아까 얘 뭐라고 했어? 집합하고 집합을 비교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원소 하나만 덩그러니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는 틀렸죠? 그럼 이거를 맞게 하려면요, 이렇게 가야지, 봐야지. 집합기호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얘는 참인 거지, 그치? 왜?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 갈게요. 자, 원소 C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A의 원소라고 할 수 있니? 봐봐, 얘들아, 잘 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원소만 들어가야 돼. 그렇다는 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원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죠.
얘는 틀린 거야.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이해됐니? 얘들아, 원소랑 집합을 비교할 때는 원소만 써야 돼. 이해됐니?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얘도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왜? 집합 기호 표현까지 원소가 되니까 얘까지 원소니까 되는데 지금은 그냥 C만 원소인 거잖아. 그치? 갑자기 집합 기호 써가지고 얘를 원소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 태호 괜찮니?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자, A랑 B랑 C를 포함하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맞죠? 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 뭐라고 돼 있어? A, 맞죠? 맞다고 할게요. A, B, C, D 안에 집합 A가 다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음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미을 미음이다. 자, 당연히 하나 더 보겠죠? 제 성격상. 자, 이거 좋다. 453번의 별표. 왜? 재성이가 재성이라는 드립 쳤다고? 개빡치네. 참 못해요. 재성이가 재성이라는 드립 쳤다고? 정말 빡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잘 봐. 봐. 공집합 A 그리고 B 그리고 집합 A, C 이게 원소인 거야. 그럼 민혁장한테 물어볼게. 민혁장, 얘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야. 네 개야. 이거 하나가 원소인 거야 지금. 얘 하나가 원소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 괜찮아? 자, 1번부터 본다. 자, 공집합은 원소가 될 수 있니? 네. 똑같이 생긴 거 원소로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제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원소 A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니라고 물어봤죠. 맞니? 원소 A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여기 들어가 있죠. 맞아요? 따라왔어요? 그래도 통과. 자, 3번 볼게요. 자, A는 B를 원소로 가지고 있니, 재성아? 네, 원소로 가지고 있어. 여기 B 있잖아요. 그치? 됐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랑 집합하고 비교할 때는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안에 무조건 있어야 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들아. 공집합과 B를 여기 안에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집합하고 원소를 비교할 때 하나씩 비교, 하나씩만 비교해야 돼. 이게 지금 원소 하나야? 아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거를 맞게 하려면 삼지창이 아니라 뭐가 돼? 이렇게 가면 맞는 거죠. 이렇게 가면 맞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틀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봐봐. 집합 A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대. 이해되니? 집합 AC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이 있대.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의미를 잘 해석해라. 알겠죠? 태엽장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 집합 사이 포함 관계 볼 건데요. 자, 45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지금 보면요, 집합 ABC가 있는데, 지금 집합 B는 뭐라고 돼 있어? A에서 원소를 선택해서 둘이 곱했을 때 그거를 B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B를 찾아볼게요. 그럼 B는 뭐 하겠대? X, Y가 있으면 둘이 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X하고 Y가 있으면은 근데 X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A의 원소 0, 1, 2 Y의 원소 뭐 있어? 0, 1, 2 태호 괜찮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라는 원소와 Y라는 원소는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혜원아, X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은 X하고 Y를 곱했을 때 원소가 된다고 했잖아. 성민아 괜찮아? 사람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어제 뭐 12시간 밤샜어? 이 새끼 메이플 쌀먹하다 왔구나. 0, 0, 0 그 다음에 0, 1, 2 그 다음에 0, 2,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B를 찾게 되면은 태호야, B는 원소가 뭐 있어? 0 또 1 또 2 또 3 이렇게 되겠죠? 빨빨 말하네? 감 떨어졌네? 이게 안 되겠어. 수변공원에서 특강 좀 해야겠어.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C 갈게요. C.
자, 그럼 C라는 건 조금 더 복잡해졌죠? 맞습니까? X 더하기 2Y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X하고 Y 다시 한번 표 만들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 0하고 1하고 2 들어가고 0하고 1하고 2 들어가잖아. 다들 한 번에 나타나자. 봐봐. 00 대입하면 0이죠. 자, 이거 식 여기다 쓸게. X 더하기 2Y야. 자, 빵빵 대입했어. 0이죠, 그쵸? 자, 빵하고 1 대입하니까 2가 되고요. 빵하고 2 대입하니까 4가 되겠죠. 다들 괜찮아? 자, 1, 0 대입하자 1, 1, 1 대입하자 3, 1, 2 대입하자 1, 2, 1, 2 대입하면 5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2, 0 대입하자 2, 2, 0, 2, 0, 조2요. 자, 넘어갈게요. 자, 2, 1. 자, 2, 1 대입하니까 몇이야? 4. 나쁘지 않은 드립이었다. 죄송. 네. 자, 2. 자, 나쁘지 않게 살렸다. 이거는 대세학원 단위에 들면 웃을 수 있는 영상이겠죠, 그쵸? 죄송. 넘어갈게요.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6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C도 이제 먼저 찾자. 자, 누가 찾을까? 당연히 우리 신입생 태호가 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문 용어로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그쵸? 자, 갑니다. 태호 뭐 있어? 0, 1, 2, 3, 4, 5, 6. 태호가 0부터 6이라는 숫자를 배웠어요, 방금. 대단하죠, 그쵸?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포함 관계를 따지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C 안에 B 들어가 있고 B 안에 A가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럼 몇 번이야, 은채야? 정신 차려. 1번. 네, 1번 맞죠, 그쵸? 네, 답은 1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얘들아, 유형 3개 있는 거는 내가 굳이 더 안 풀게요. 알겠죠? 4개 정도는 돼야 핑크쌤이 손 들만 하지. 자, 갑시다. 457번. 자, 457번 보니까 다음과 같은 부등식에 대해서 B가 A 안에 들어가도록. 자, 집중해도 될까요? 네, 집중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제에서 자, B라는 집합이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A도 부등식, B도 부등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무슨 선 그려서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수직선 하니까 기말고사 떠오르죠, 그렇죠? 떠오르지 마세요. A. 자,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자, 3A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우리 이거 1학기 때 많이 했잖아요, 그치? 대소관계 따지자. 자, A하고 0 중에 누가 커야 돼? 0이 커야 돼. 근데 은채야, 같아도 상관없죠, 그쵸? 왜? 둘 다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재성아, 3하고 3A 플러스 3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3A 플러스 3 커야 돼. 둘이 같아도 돼? 네, 같아도 상관없죠. 왜?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포함하니까 같아도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계산하게 되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계산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자, 3분의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민서 괜찮니? 자, 은채야, 첫 번째랑 두 번째 연립부등식 하게 되면 A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태호야 몇 개가 돼? 마이너스 1하고 0 두 개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필기해 주세요. 포함해도 네? 포함해도 어차피 포함이어도 같아도 되죠, 그치? 근데 이게 조심해. 여긴 포함인데 여기가 흰색이면 같으면 안 되겠지. 그치? 맞아? 이건 조심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준비할 때 저런 부등호 관계 조금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매번, 그치? 근데 학교 시험이 생각보다 저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하나 더 해야겠다. 자, 이거 볼까요? 자, 4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0번 보면은 자, 두 집합에 대하여 자, A는 B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이거 무턱대고 그냥 원소랑 원소가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태호야, 혹시 해도 될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얘들아, 2라고 하는 게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2가 얘가 될 때가 있을 거고 2가 얘가 될 때가 있을 거다.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될 때? 2가 될 때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재성아 A는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괜찮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가 누구랑 똑같을 때 자 A 빼기 3이랑 같을 때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일단 5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 5라고 하는 거는 일단 후보가 됐을 뿐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첫 번째 간다. A가 1일 때 자 A가 1일 때 A의 원소를 찾아보자.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 찾아볼게요. 자 B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 다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괜찮니?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2하고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1 이렇게 될 거야. 다들 괜찮니? 자 그러면 1, 2가 1, 2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서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대입해야 돼. 모두 대입은 해봐야 돼. 알겠지? 대입해보면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자 2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새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5 대입하게 되면 26에다가 2에다가 1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다들 괜찮아?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부분집합 구하기. 벌써 유형 9번이라는 거. 그쵸? 네. 참 쉽죠? 자 시작할게요. 자 집합 A는 9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의 양의 약수. 자 그러면 A를 구성하는 원소를 찾으면 1하고 3하고 9 요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런데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인데 X랑 A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집합 찾으라는 거야? 진부분 집합 찾으라는 겁니다.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 제외하고 나 자신 제외하고. 자 그럼 다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원소가 없을 때 공집합 하나 있겠죠. 두 번째 원소가 하나일 때 집합 1, 집합 3, 집합 9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원소가 두 개일 때 집합 1하고 3, 집합 3하고 9, 그 다음에 집합 9하고 1 이렇게 되겠죠. 재성이 괜찮? 자, 그 다음에 자 원소가 3개일 때까지 쓰면 되겠죠, 재성아, 그치? 안 되겠죠. 지분집합이니까 여기까지만 찾아야겠죠, 그쵸? 네, 역시나 맡겨버렸습니다. 재성. 자, 넘어갈게요. 자, 463번 3개짜리인데 문제 조금 좋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이라는 공집합이 아닌 자, 이미 전제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공집합 빼고 찾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주어진 모든 원소의 합이 7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 6개, 7개일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럼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고 하자. B라고 할까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라고 해보자. 이게 뭐야?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였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공집합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없을 때는 빼야겠죠. 맞니? 자, 그럼 여기 성립할 수 있는 뭐 있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총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존재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볼까? 2개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뭐 있어? 자, 1 더하기 2가 있고요. 1 더하기 3, 1 더하기 4, 그 다음 1 더하기 5, 1 더하기 6 다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뭐 있을까? 자, 2 더하기 3, 2 더하기 4, 2 더하기 5. 2 더하기 2는 안 되겠죠? 맞니? 똑같은 원소를 쓸 수는 없겠지. 그치? 맞아? 괜찮아? 자, 3 갈게요. 자, 태워 그냥 3 더하기 4. 여기서 끝났죠. 그쵸? 3 더하기 5를 하는 순간 8이 되잖아요. 그치? 그쵸? 그리고 3 더하기 3은 또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원소 두 개 아니니까. 그치? 재성이 괜찮아? 재성. 자, 갑시다. 자, 그다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이번에는 3개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안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1 3 4인데 여기서부터 이미 커지죠. 그쵸? 그러니까 끝났죠. 그쵸? 맞니? 자 하나 더 해보자. 원소의 개수가 4개를 떼볼까? 자 그럼 뭐밖에 없어? 제일 작은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인데 이거 더하면 태우야 몇이야? 10이니까 아예 안 되겠죠. 그쵸? 맞아요? 몇 개니? 6가지. 두 번째 거 몇 가지야? 9가지. 자 마지막에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다 더하면 몇이야? 17가지. 총 4번이 되겠죠. 민영이 괜찮니?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이 포함해서도 안 돼요.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을 포함해서도 안 돼요.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원소의 합이 0인 거는 빼야겠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을 답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국어 몇 등급? 그럼 내신이요? 아니요. 그만 말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는 좀 개인적으로 부탁할게. 오늘 집합 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학생별로 교실 정리가 좀 안 되거나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휴 때 어차피 질문할 거는 학원에 와서 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는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뭐 혜연이 같은 경우에는 단원 마무리 안 된 거, 그렇지? 재생이 같은 경우에는 나열하게 되면 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강은 어려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한숨만 쉬지 말고 자, 460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두 집합이 서로 똑같을 때 A랑 B를 구해서 더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미녀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 반드시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를 너네가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1은 이미 1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A,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1이랑 4랑 같을 순 있어 없어? 얘는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거든. 그치? 맞아? 그럼 당연히 4는 누구랑 같아야 돼? B제곱이랑 같아야 돼. 그럼 나머지 A는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이런 거를 너네가 찾으라는 거야. 그럼 벌써 끝난 거야. 자, 파란색부터 보자. 자, B제곱이 4가 되니까 재성아 B는 몇이야? B는 2야. 왜? 자연수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빨간색 보면은 A는 뭐라고 돼 있어? B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재성아 A는 몇이야? 3 되겠죠? 재성이 사치정상 나쁘지 않아. 자 A, B 더하면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너무 쉬워서 하나 하고 갈게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민혁아 너가 딱 봤을 때 나쁜 문제. 그치? 왜? 걸을 타선이 없어. 고민해봐도 좀 걸을 게 없죠. 그쵸? 좀 이상하죠. 그쵸? 자, 그러면 좀 케이스를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봐서는 누가 되고 안 되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잖아, 미녀가. 그치? 일단은 하나씩 해보자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누가 같을 때야? 첫 번째는 x 플러스 1하고 누가 똑같을 때 2x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을 때 그럼 태호야 x는 몇이야? 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실제로 대입해봐요. 자 A에다가 대입하면 2 대입할게. 3하고 4가 될 거고요. 재성아 B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를 3 그리고 얘는 뭐가 돼? 와 넘어갈게요. 끝났다. 끝났다. 맞죠? 네. 넘어갈게요. 장난이고요. 나머지 다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 해봐야 돼? 자, 얘랑 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과 같은 식으로 끝낼 거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선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돼? x 플러스 1하고 누가 똑같을 때 3x 마이너스 2가 같을 때야. 자 그럼 2x라는 건 뭐가 돼? 3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몇 분의 몇이야? 자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실제는 다 대입해 봐야 돼. 나 지금 할 거야. 천천히 따라와. 자 그럼 a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5가 되고요. 제곱하게 되면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재성이 괜찮니?
자, 그럼 B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2분의 5 대입하게 되면 4가 되고요. 더 이상 안 구할게요. 알겠죠? 그치? 은채야? 더 안 구해도 되겠죠? 이미 다르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 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은 2x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을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자, x값 몇이야? 재성아, x 몇이야? 1이겠죠, 그쵸? 맞아요? 왜 이렇게 느려? 재성이라고만 하자. 자, 1 대입하면 2랑 1이야. 자, 그 다음 b 대입할게요. 자, b에 대입하게 되면 1하고 몇이야?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1 되죠. 그렇죠?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그럼 어떻게 돼? x제곱은 뭐가 돼? 자,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이거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자, 얘는 결과적으로 x가 뭐가 돼? 하나는 2가 되고 하나 1인데 이미 민혁가 다 해봤던 거죠. 그쵸? 얘는 몇 번에서? 1번에서 해봤고요. 얘는 3번에서 해봤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다 안 해봐도 되는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x는 몇이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서술형이라고 하면 정말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이거 네 번째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난 잘 몰라서. 이건가? 그쵸? 알고 있어, 민혁아? 상관없잖아. 어? 그건 선생님 마음이라니까. 끊어지고 깎으면. 야, 답. 내가 말했잖아. 정답 27, 네모. 감점. 왜요? 정답이 네모 27은 아닙니다. 상관없어서 걔는 독보적으로 전교 1등이었거든. 그 친구는 중간고사 평균이 27점이었는데 80점 맞은 애였어. 근데 그래서 다른 애들은 35점인데 좋아했어. 평균 넘었다. 2학년 때 되면 그렇게 나와요? 고려율은 아닙니다. 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나름 학원과 중계동이라는 곳에 있는 여고 중 하나였어요. 명문고였습니다. 알겠죠? 도료율은 내가 가장 빡세게 봤던 데가 이번에 졸업했던 선배들이 조금 빡셌거든요. 걔네가 대수 기말고사 평균이 44점이었어요.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생각하니 기억이 안 나네. 그랬었고 실제로 대수 넘어가게 되면 공통수학 할 때보다 평균 내려가기는 해요. 왜 그때부터 수포자가 좀 많이 생기긴 해. 둘 중 하나야. 봐봐. 수포자가 생겼거나 내가 대수랑 기하를 둘 다 했는데 둘 다 못 챙긴 거야. 어쨌든 기하도 수학이고 기하도 중간기말 다 봐요. 근데 어쨌든 얘들아 아무리 서브 과목이라고 해도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까 봐봐. 너네가 사회를 교과서 공부하는 거랑 수학을 교과서 공부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을까? 당연히 사회잖아, 그치? 수학이라는 거는 교과서만이라도 풀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 되게 길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게 이제 기하는 애들은 대수랑 기하를 둘 다 말아먹더라고. 그러니까 둘 다 잘하거나 어떻게든 대수만이라도 하던가. 아니, 그러니까 기하만 잘하진 않았어. 그런 케이스는 없더라고, 그치? 그냥 둘 다 못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개수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이다. 그럼 태호야, 이거 보는 순간 128이라고 하는 건 뭐의 7제곱이야? 2의 7제곱이죠.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를 통해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구나? 7개라는 거 판단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63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들아, 이 새끼는 63이라는 거는 뭐겠어? 64에다가 1 뺀 거고 얘는 2의 6제곱에다가 1을 뺐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은채야 뭐야?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6개라는 거지. 그치? 이해되니? 자, 그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되겠죠.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 앞부분은요 사실 상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중문제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집합이 있는데 50 이하의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써볼게요. 얘들아, A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돼 있어? 50 이하의 자연수잖아. 1, 2, 3, 50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원소가 5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 찾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럼 5를 찾아보자. 자, 5만 찾아봐.
자, 5 있고요, 10 있고요, 15 있고요, 45 있고요, 50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민혁아? 원소가 5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찾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5부터 50까지 원소 몇 개 있어, 재성아? 잠깐만, 나 지금 잠깐만. 아, 이거 그냥 리액션 한 거죠? 그러니까 별표성 받고 하는 리액션 그런 거잖아, 그치? 맞니?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 하나, 둘, 셋. 손가락이 당연히 10개 있었다, 그치? 자, 볼게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에서 5의 배수만 뽑아서 원소 10개 만들었잖아, 그치? 그럼 이것만 가지고 다시 부분집합을 만들면 무조건 5의 배수만 있겠네? 자, 말 다시 한번. 자, 1부터 50 중에서 5의 배수만 원소를 따로 꺼냈죠. 이 원소 10개를 기준으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여기서 만든 부분집합은 무조건 그 안에 5의 배수만 들어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대? 5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2의 몇 제곱하면 돼? 10제곱하면 되겠죠. 맞니? 그럼 태호야 10제곱하면 몇이야? 1024. 한 번 더 기회줄게. 1000 몇이야? 24. 맞아요. 그쵸. 역시. 괜찮을까? 이내 괜찮아? 공집법. 어? 알아서 빼요 그거는. 나한테 시비 걸고 있어. 응. 됐어요? 네. 1023 맞아요? 저기 있어. 아까 주셨잖아. 은채 있어. 은채 근데 숫자를 잘 몰라. 그런데 좀 오래 걸려. 맞아요? 아, 썼잖아 내가. 내가 현욱이가 말하기 전에 정확하게 썼잖아 내가. 됐어요? 태우야, 이 분위기가 그리웠지? 제가 맞아. 이거 맞아. 태우 지금 실업증 걸렸어. 네. 어째 쉬어요? 쉰다고요? 아니 화장실 가고 싶어. 기본권을 침해할 뻔했네요. 잠깐 할게. 얘들아 이거 건들지 마. 이거 편집할 거라서.